최 비서, 나와 함께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주시겠습니까? 66의 나이에 드린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희, 55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늦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제가 52의 나이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중견 건설회사. 저는 강민호 회장님의 개인 비서로 채용됐습니다. 최은희 비서입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예,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 흰머리가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눈빛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제게 악수를 청하실 때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두 딸을 키워내고 이제 막 손을 떼었죠. 큰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 딸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자취 중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큰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52의 나이에 무슨 인생이 남아있을까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최 비서, 오늘 일정 브리핑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시공사 미팅, 4시에는 회장님은 제 보고를 경청하시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전임 비서보다 훨씬 꼼꼼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처음 몇 달은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습니다. 회장님은 엄격하지만 공정하신 분이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회장님, 회장님. 책상에 엎드려 계신 회장님을 발견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19입니다. 환자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63 남성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로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회장님은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밀린 일정이. 회장님 건강을 잃으시면 일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비서. 그날 이후 회장님과 제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최 비서는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자녀는 2딸이 있습니다. 다 컸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처음으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최 비서, 늦었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업무 이야기도 할 겸. 네, 회장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 비서,
업무 적응은 다 되셨습니까? 네, 회장님.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전임 비서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이라 회장님이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혼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회장님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외로움을 채워주진 못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회장님과 저는 자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회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 비서, 주말인데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회사 근처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카페에서 만난 회장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셨죠. 어머, 회장님. 평소와 다른 모습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주말인데 너무 격식 차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급한 서류는 핑계였습니다. 네, 그냥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요. 최 비서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폐를 끼친 것 같아 미안했는데. 아닙니다, 회장님. 그날 우리는 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최 비서,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최 비서, 주말에 시간 있으십니까? 네, 회장님.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말이 되고 회장님과 전 미술관에 갔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회장님은 한 풍경화 앞에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고향 풍경과 비슷해서 그런가 봅니다. 회장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전라도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그리우시겠어요. 그립죠. 특히 어머니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회장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을요.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들판을 걷던 소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남편. 나이 들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년의 모습. 회장님. 예, 최 비서. 저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 비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함께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업무 파트너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를 정의하기엔 두려웠습니다. 늦은 저녁 어느 날이었어요. 최 비서, 오늘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도 안녕히 계세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신 회장님. 평소와 다르게 말을 잇지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이 아니라 주말에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회장님. 그 주말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회장님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렇게 격식 있는 곳에 오긴 처음입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라니요? 제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최 비서 아니, 은희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회장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회장님, 저는 은희 씨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좋아합니다. 회장님,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11살이나 위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노망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봤던가요? 젊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 떨리는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은희 씨, 대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좋아합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언제부턴가 회장님 생각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은희 씨, 나이가 많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멋진 분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6과 55.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늘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죠.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랑 최 비서가 사귄대. 에이, 설마.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근데 요즘 둘이 자주 붙어 다니잖아. 복도를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한다는 겁니까? 회장님과 최 비서의 관계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을까 하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사생활이 회사 업무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회장님이시니. 내 나이 66입니다. 이제 내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비서를? 그것도 나이도 어린 비서를 사귀신다고요? 민준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긴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회장님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은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했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큰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너희 어머니라면 내 행복을 바라셨을 거다.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 딸들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회장님이라고요? 큰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 사람들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라. 제 말에 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이혼하고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 좀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난 찬성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주변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사직을 권유했고 회장님 자녀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은희 씨,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회장님은 저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은희 씨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도 회장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도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당당하게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로.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최은희 씨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직장 내 상하 관계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신 회장님. 저는 이분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조금씩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회장님 정말 용기 있으시다. 그러게. 저 나이에 저런 고백을 하다니. 최 비서도 대단해. 떳떳하더라. 수군거림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행복하신 모습 보니까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 아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고백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 같이 걸을까요?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민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어색해요. 연습하면 익숙해질 겁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은희 씨. 네. 회장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호 씨. 최은희 씨.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 늦은 나이지만 남은 인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있어 제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네, 민호 씨. 손이 떨려서 반지를 끼우기도 힘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 민호 씨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제가 더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젊은 연인들도, 나이 든 부부들도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어린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67과 56. 이 나이에 웨딩마치를 들으며 걷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민호 씨는 멋진 턱시도를, 저는 단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어울리는 품격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은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례를 맡아주신 은사님의 말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진심,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큰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큰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제 작은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 진심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결혼 후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여보, 아침 드세요. 당신이 차려준 밥상이 제일 맛있습니다. 민호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사 가세요? 아니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으신 민호 씨. 이제는 고문으로만 계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할까요? 장 보러 갈까요? 같이 요리도 하고. 좋아요. 이 생선 싱싱해 보이네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조림해 드릴까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저기 젊은 부부 보세요. 참 보기 좋네요.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요? 당연하죠. 우린 더 보기 좋습니다. 웃으며 걷는 우리를 보고 시장 상인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는 것. 젊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보, TV 볼까요? 좋아요. 뭐 보고 싶으세요? 당신이 고르세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민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셨습니다. 은희 씨, 네. 행복합니까? 물론이죠. 당신은요?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인,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급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걱정 끼쳤네요. 민호 씨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산책 중 갑자기 쓰러지신 민호 씨. 심장 문제였습니다.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날 밤 민호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희 씨,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걱정을 끼치다니.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일이. 민호 씨, 제가 민호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희 씨,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세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잖아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 곁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네. 수술 들어갑니다.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4시간은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이고 기도하고 또 서성였습니다. 엄마, 큰딸과 작은딸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들도 오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네, 어떻게 됐나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잘 됐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딸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회복력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여보, 이제 걷기 연습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민호 씨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아내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한 달 후, 민호 씨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건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함께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건강해지죠. 그래도 천천히 하세요. 당신 옆에서 오래 살려면 운동을 해야죠. 그날 저녁, 오늘 식단은 연어 구이와 채소입니다. 당신이 만든 건강식 정말 맛있습니다. 거짓말. 전보다 싱거운 거 알아요.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맛있습니다. 그 시련을 겪으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은희 씨, 저기 봐요. 와,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인생도 저 노을 같습니다. 어떻게요? 황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당신을 만나 제 황혼이 빛납니다. 저도요, 민호 씨.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황혼입니다. 민호 씨가 회복하시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큰아들 민준 씨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도 왔어요. 손주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건강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왔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아니에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준 씨가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제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님 많이 드세요. 민호 씨가 큰 사위에게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라니. 편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네. 아버지. 좋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큰딸이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처음엔 반대했는데. 미안해, 엄마. 아니야. 내가 날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회장님. 아니, 아버지가 엄마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 응, 나도 그분을 사랑해.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작은 딸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서세요. 손주들이 우리를 가운데로 모셨습니다. 양옆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이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민호 씨가 완전히 회복하신 후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해변이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은희 씨, 손 잡아요. 호호, 누가 볼까봐 부끄러운데요.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요. 더 당당해야죠. 해변을 따라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기 젊은 연인들 보세요. 우리랑 똑같네요. 우린 더 멋져요. 맞아요. 저녁에는 맛있는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호 씨, 여기 회 정말 싱싱해요. 맛있죠? 제주도 왔으면 역시 회를 먹어야죠. 소주 한 잔 하실래요? 의사가 술은 조금만 하래서. 그럼 딱 한 잔만. 알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한 잔쯤은. 다음 날 우리는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니까요.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가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 씨, 저기 벤치 있어요. 잠깐 쉬어가요.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은희 씨. 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답습니다. 호호,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진심입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여행도 못 왔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 테라스에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별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겁니다. 우리 함께 있는 한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여행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69, 저는 58이 됐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오늘 병원 정기검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민호 씨가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죠. 당신 옆에 오래 있으려면. 호호, 그러게요. 병원에 도착 후 의사와의 면담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회장님, 건강 아주 좋으십니다. 다 아내 덕분입니다. 부인분께서 관리를 잘해주신 게 맞네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희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건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그날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저기 젊은 부부 보세요.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 우리도 곧 증손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호호, 그러게요. 기대되네요. 그때까지 건강해야죠. 당연하죠. 증손주 보려면 이따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랑 후회하지 않느냐고.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은희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옛 동창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이 차이는 안 느껴져? 전혀.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돼.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더라. 진심이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날 저녁집. 여보, 오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황혼 재혼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희 씨,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완성됐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할 시간은 더 짧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늦게 찾아온 사랑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6과 55에 만난 우리의 사랑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늦은 사랑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늦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용기를 내면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